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흉부외과 이삭입니다. 저는 Surgical AVR over ALEs라는 다소 어려운 제목을 받았는데요.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최근 80대뿐만 아니라 90대 환자들에서도 TAVR의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저도 과연 80대의 Surgical AVR 심장 판막 치료 방법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1952년부터 서지컬 AVR이 시행되어 왔지만 2002년부터 시작된 TAVR가 매우 빠르게 서지컬 AVR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적 또한 매우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서 이제는 하이리스크나 이노퍼러블 환자들뿐 아니라 리스크가 적은 환자들에서도 시행이 되고 최근에 바뀐 AHA ACC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65세부터 80세까지는 서지컬 AVR과 TAVR가 대등하게 시행될 수 있고 8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TAVR를 세버보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시작했을 때 우려했던 것과 달리 TAVR의 큰 단점이었던 파라뷸라 릭이나 PPM 임플란트,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 등도 많이 극복되었고 한 가지 남은 이슈인 롱텀 결과나 밸브 듀러빌리티 또한 8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고려할 때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 수명에 비해서도 평균 수명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가이드라인만을 따르기에는 에비던스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낮은 미국의 STS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면 이미 20여 년 전인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아이솔레이티드 AVR을 시행받은 80세 이상의 환자들이 10%에서 20%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수술 사망률도 예측 사망률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수술의 위험도는 증가했음에도 사망률과 심장수술 후 크리티컬한 컴플리케이션 중의 하나인 스트로크 레이트도 매우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받는 환자의 나이와 리스크는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연령의 환자군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에서 모텔리티와 스트로크 레이트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10년 전에 호주에서 발표된 연구인데 80세 이상의 환자 117명의 서지컬 AVR 수술 결과입니다.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이 펑셔널 클래스 3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약 반수의 환자에서 캐비지를 같이 시행했고 대부분은 티슈 밸브를 삽입했습니다. 수술 사망률은 3.4%였으며 85세 미만의 경우 0%, 85세 이상에서 11%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스트로크는 한 명도 없었으며 한 달 이내 재입원율도 5%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1년 생존율 87%, 3년 생존율 58%로 미드텀 결과도 나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수술 모텔리티는 10% 내외로 보고를 하고 있고 1년 생존율은 약 80%, 5년 생존율은 60%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수술할 당시의 환자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매우 좋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2014년도에 퍼블리시된 리뷰 아티클에서도 아이솔레이티드 AVR의 모텔리티는 2에서 6%, 1년과 5년 생존율은 약 90%, 70% 정도로 매우 높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2년에 이태리에서 퍼블리시된 메타아날리시스인데 유럽 사회에서도 올드에이지 파퓰레이션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를 보여주고 있고 총 48개의 연구가 본 메타아날리시스에 포함되었는데 1년, 3년, 5년 생존율이 약 87%, 78%, 65% 정도로 높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1년에 하버드에서 80세 이상의 환자들 중 아이솔레이티드 미니 AVR을 시행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총 249명의 환자들이 헤미 어퍼 스터노토미 어프로치로 미니 AVR을 시행받았고 민 에이지는 84세, 약 20%의 환자에서 이전에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90% 이상이 Severe AS 환자였고 40%의 환자에서 Moderate 이상의 AR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30일 내 사망률은 3%였고 예측 사망률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1년 생존율 91%, 10년 생존율은 56%로 제너럴 파퓰레이션과 견주어도 차이가 없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환자군을 하이리스크와 로우리스크로 나누어 롱텀 결과를 비교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로우리스크군에서 롱텀 결과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서 나이보다는 환자의 리스크나 코모비디티가 서지컬 아웃컴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올드에이지 파퓰레이션에서 롱텀 서바이벌에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한 12년 동안의 싱글 센터 익스피리언스를 보면 8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도 ABR 자체는 서바이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이 제너럴 파퓰레이션과 같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AFib나 DM, CKD와 같은 코모비티가 있는 경우에 서바이벌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인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체구가 작은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7mm의 작은 사이즈의 금속 판막을 넣은 80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입니다. 18명의 비교적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서 시행이 되었고 평균 나이는 83세, BSN이 1.39로 작은 체구의 환자들이었습니다. 50%의 환자에서 캐비지 등의 동반 수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사망 및 1년째 사망은 없었으며 수술 전에 비해 판막 전후 압력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호전되었고 17mm의 작은 판막임에도 1년 후까지 압력이 낮게 잘 유지되고 LV매스가 리그레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의미있는 증상의 호전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8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재수술로 ABR을 받는 경우에도 사망률은 1.6%로 매우 낮은 것을 보실 수 있고 롱텀 서바이벌도 제너럴 파퓰레이션과 대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군과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 피지컬, 멘탈 헬스나 소셜 펑션 서베이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재수술로 ABR을 받은 후에도 서바이벌이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내과의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80세 이상의 환자에서 수술한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81세 여자 환자로 내과에서 모더레이트 AS로 팔로우하던 환자인데 최근 DOE가 심해져서 시행한 에코에서 AS가 프로그레션한 소견을 보여서 외래로 리퍼된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과거력상 레날셀 CA로 레프렉토미를 받고 EGFR 40 정도로 CKD가 있으면서 TB로 인한 플로럴 티크닝이 동반되어 있고 스콜리오시스가 심한 환자였습니다. 환자의 나이와 체스트 엑스레이, 랩 그리고 IMT를 리뷰한 결과 서지컬 ABR의 리스크가 매우 높기 때문에 타비를 권고를 하였는데 환자와 보호자는 서지컬 ABR을 원하여서 사실 수술하고 싶지 않은 환자였지만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그나 이즈 밸브로 서지컬 ABR을 시행하였고 5년 후에 시행한 에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10mm 머큐리로 굉장히 낮게 잘 유지되고 있고 환자는 증상이 전혀 없이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86세 여자 환자이고 환자가 DOE와 드라이 코프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AS가 굉장히 심하고 STS 스코어나 유로 스코어를 보았을 때 서지컬 리스크는 높지 않은 환자였지만 나이가 86세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태버로 결정되었던 환자입니다. 태버를 시행했는데 디플로먼트 후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다이가 새는 것이 보이고 T 이상에서 페리카디얼 이퓨전 소견을 보여서 페리카디얼 센테시스를 하면서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던 환자입니다. 수술 소견상 보시는 것처럼 그 어센딩 에올타의 월을 따라서 헤마토마가 굉장히 깔려 있으면서 이렇게 루트 쪽에서 블리딩이 되는 그런 소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바이패스를 돌리고 에올타를 크로스 클램프한 후에 에올타를 열어서 확인해 보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무슨 사피엔 밸브인데요. 스텐트가 닿는 부위가 에올틱 월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인티말 테어가 보여서 일단 밸브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벌루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텐트를 켈리로 잡고 안쪽으로 스퀴징 하면서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올타 월이 닫히는 경우에 굉장히 공사가 커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인티마가 닫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아래쪽에 스커트가 일단 익스포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거가 쉬운데, 보시는 것처럼 슬슬 잡아 당기면서 스커트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스커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살살 잡아 빼면 잘 제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밸브를 익스플란트 한 후에도 네이티브 에올틱 밸브가 남아있기 때문에 캘시파이드 에올틱 밸브를 제거를 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환자가 이미 퇴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술을 하면서 마취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 워낙에는 벤탈을 해야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인티말 테어가 굉장히 포컬하게 되어 있었고, 벤탈을 할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수술 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포컬하게 테어가 된 인티말을 플래지 수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리페어를 하고,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수처나 타이가 필요 없는 이 퍼시벌 밸브라고 하는 수처리스 밸브를 삽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개의 가이딩 수처만을 넣고, 보시는 것처럼 애뉼러스의 위치를 잘 확인한 후에 디플로이먼트를 하면 따로 수처하거나 타이할 필요가 없이 바로 밸브가 임플란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BR을 시행을 하고 바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나이가 많은 환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환자는 컴플리케이션 없이 POD 9일째 잘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80세 남자 환자로, 환자가 숨이 찬 증상으로 내원해 있는데 CKD와 스트로크를 앓았던 히스토리가 있었고, 내원하기 한 달 전에 RCA에 스텐트를 넣었던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 한 달 전에 스텐트를 넣었기 때문에 서지컬 ABR보다는 태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태버를 하려고 밸브 시스템을 인설션 하는데 레지스턴스가 있으면서 BP가 갑자기 떨어지고 T 이상 에올틱 다이섹션 플랩이 발견이 돼서 역시 이머전시 OP를 시행했습니다. 수술실에서 확인한 결과 에올틱 아치 쪽으로 인티말 테어가 있으면서 에올타 전체에 캘슘 플래크가 매우 심하고 다이섹션 플랩이 보였기 때문에 AVR과 어센딩 그리고 헤미아치를 같이 리플레이스먼트 했고, 포스트옵에 멀티플 세리브랄 인팍션, CKD 어그러베이션과 함께 트라키오스토미 등을 한 후에 몇 달간 입원 치료를 했지만 결국은 후유증으로 집으로 퇴원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라도 ABR 자체가 리스크가 높다기보다는 그런 환자가 갖고 있는 코모비디티가 포스트옵 아웃컴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크로놀로지컬 에이지와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는 꼭 일치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약 2,000여 개의 ABR 케이스를 시행해왔고, 이 중에서 80세 이상의 올드에이지 환자는 89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82세였고 여자가 55명으로 좀 더 많았습니다. 코모비디티는 하이퍼텐션과 DM이 가장 많았고 AFib은 20% 정도에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을 동반을 하였었고,
시비어 AS가 있는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모더레이트 이상의 ER을 동반했던 경우가 약 30% 정도에서 있었고 MR이나 TR이 있는 경우도 약 20%에서 있었습니다. 평균 이젝션 프랙션은 59%, LA 볼륨 인덱스 72 정도였고 어센딩 에올타는 38mm 정도로 약간 늘어나 있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밸브가 12명의 환자에서 있었고 엔도카다이티스도 3명에서 있었습니다. 그 전에 AVR을 받았던 환자에서 밸브 페일리어가 있었던 경우가 7케이스에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티슈 밸브를 선택하였고 동반된 수술로 마이트럴 밸브 서저리나 트리커스피드 밸브 그리고 캐비지가 있었습니다. 리드 서저리는 10명의 환자에서 시행이 되었고 이 중에서 리드 AVR을 했던 경우가 7케이스에서 있었습니다. 포스트 모텔리티는 인하스피탈 모텔리티가 4.5%로 다른 기관과 비슷한 정도였고 레인 모텔리티는 7케이스에서 있었는데 2명의 환자는 카디악 모텔리티였고 5명은 캔서 등의 넌 카디악 모텔리티였습니다. 약 25% 정도의 재입원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버와 테버를 80세 이상의 환자에서 시행한 환자들의 클리니컬 아웃컴을 비교한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보면 모텔리티에서 보면 두 군 간의 큰 통계학적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테버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PVL은 세버에서 좀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페이스메이커는 두 군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로크나 AKI도 두 군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최근에 그런 결과들을 보면 이런 서지컬 AVR의 80세 이상의 환자에서도 굉장히 그 결과는 우수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나이 자체가 이런 서지컬 AVR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올드에이지의 그런 프레자일한 환자들에서는 세버보다는 테버가 어느 정도의 그런 베너핏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시더 릴레이트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을 경우에 특히 이머전트하게 익스플로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